안녕하세요, 왕슈입니다. 지난번 실비엠 에피소드 16에서 워터펌프와 저온부 냉각 부품들을 꽤 교환했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라디에이터와 상부호스 쪽을 교환하지 않았는데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상부호스 쪽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무심결에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어제 세웠던 자리를 보니까 파란 자국이 있는 거죠. 처음엔 지난번 수리한 곳이 누수되나 생각했는데 차를 세우고 엔진룸을 살펴봤더니 보조 탱크와 상부호스를 잇는 벤트호스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었습니다. 여긴 얇은 플라스틱 관이어서 수명이 되면 쉽게 부서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 벤트호스의 한쪽 끝은 상부호스의 조그만 꼭지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화되면 쉽게 부서집니다. 벤트호스에서 누수될 정도면 여기도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하고요. 육안으로도 상부호스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작업 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상부호스와 벤트호스를 FCP 유로를 통해서 직구해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작업에도 작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분리해야 할 것은 엔진 앞쪽에 있는 에어스쿱과 에어필터 박스만 드러내면 적당한 작업 공간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냉각수 라인을 분리하면 냉각수가 바닥으로 흐르게 되니 왕주사기로 보조 탱크를 통해 냉각수를 일부 제거해 줍니다. 저는 2리터 페트병에 가득 빼주었는데도 조금 흘렸습니다. 냉각수를 제거할 때는 블리딩 스크루를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엔진 앞쪽 에어스쿱을 탈거합니다. T20 나사 2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에어필터 박스입니다. 차체에 10mm 육각 볼트 2개로 고정되어 있고 뒤쪽으로 흡기 호스와 고정되어 있는 호스 클램프를 풀고 공기량 센서 커넥터를 탈거하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일 쿨러 커버가 조금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이것도 제거해 줍니다. 이제 상부호스가 잘 드러납니다. 벤트호스와 연결되는 꼭지 부분에도 누수가 조금 보이네요. 벤트호스와 상부호스는 일회용 클램프로 체결되어 있는데 어차피 두 부품 모두 교환하니 분해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반대쪽은 퀵 커넥트로 보조 탱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부호스는 양쪽 모두 퀵 커넥트 형이기 때문에 클립을 제거해 줍니다. 한쪽 클립이 엔진 아래로 떨어져 버렸는데요. 그냥 두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고 자석 공구도 항상 가지고 다녀서 꺼내줍니다. 이렇게 무언가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자석 공구는 항상 챙기는 편입니다. 다음은 상부호스 아래쪽으로 연결된 히터호스의 클립을 제거합니다. 호스들이 쩔어붙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윤활제를 충분히 뿌려주었습니다. 벤트호스 반대쪽은 쉽게 분리가 됩니다. 냉각수가 조금 흐리긴 했지만 히터호스도 쉽게 분리됩니다. 이 히터호스가 말썽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상부 호스를 제거하고 새 부품을 설치하고 냉각수만 넣어주면 끝이죠. 아주 간단한데 작업은 여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상부 호스 정말 안 빠집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5만 정도 타셨다면 이 정도 고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라디에이터 쪽은 플랜지 부분 쪽에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라디에이터랑 같이 교환을 계획하셨다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엔진 쪽 연결 부분만 분리하고 라디에이터랑 통으로 드러내도 되죠. 하지만 328i의 라디에이터는 순정만 나오고 70만원 상당의 라디에이터라서 1년이라도 더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에 라디에이터 쪽 호스 분리는 정말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점점 힘을 더 줘야 하는데 반대로 더 조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됐죠. 조금씩 긴 지렛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라디에이터 쪽 플랜지가 굽어지는 게 보여서 쉽게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엔진 쪽부터 분리해 보는데요. 엔진 쪽은 알루미늄 플랜지라서 파손의 걱정은 없습니다. 엔진 쪽을 분리하고 나니 이렇게 반대쪽도 조금 하다 보면 나오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호스를 분리하는데 1시간쯤은 걸린 것 같습니다. 윤활제를 뿌리고 기다렸다가 또 당겨보고 그리고 지렛대도 써봤다가 다시 손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계속 번갈아 시도했습니다. 빠른 화면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똑같은 영상을 반복한 게 아니고 계속 호스를 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분리에 성공은 했고 당기는 반동으로 손이 발전기에 부딪혀서 영광의 상처도 생겼습니다. 분리된 상부 호스고요. 여긴 라디에이터 플랜지입니다. 쩔어붙었었는지 플라스틱 일부가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다행히 라디에이터의 파손은 없어 보이지만 또 모릅니다. 마이크로 크랙 같은 게 생겨서 결국 교환하게 될지도 모르죠. 정말 이 퀵 커넥트 방식은 의문이 많습니다. 그냥 고무 호스랑 라디에이터 플랜지에 호스 클램프로 연결하는 게 문제도 적고
원가도 덜 들 것 같은데 말이죠. 유럽은 부품 값이 느는 것보다 작업자가 호스 클램프를 조이는 작업의 비용이 더 비싼가 봅니다. 준비해온 부품들입니다. 파워 스티어링 라인 교환할 때 기억이 좋아서 레인 브랜드로 구매했습니다. 바이코 보조 탱크 뚜껑도 보이죠? 이 뚜껑은 3년 전인가 반믹이라는 브랜드 제품으로 교환했었는데 너무 헐거운 것 같은 느낌이어서 OEM 제품인 바이코 제품을 사보았고 탄탄하게 잘 닫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벤토호스는 상부 호스랑 연결 부분에 클램프가 필요한데 동봉되어 있지 않아서 집에 있던 호스 클램프를 준비했습니다. 재조립하기 전 냉각수 흘린 것들을 파츠 클리너로 좀 세척해주고 조립을 준비합니다. 신품 호스의 오링 쪽에는 실리콘 그리스를 잘 발라두었습니다. 상부 호스의 아래쪽에 히터 호스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뭔가 느낌이 허당입니다. 연결 부분이 놀고 있는 느낌? 뭔가 불안감이 스칩니다. 일단 냉각수를 좀 보충해 보면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 계속 진행해 봅니다. 엔진과 라디에이터 연결은 탄탄하게 잘 들어간 느낌입니다. 다음은 벤트호스입니다. 보조 탱크 쪽은 퀵 커넥트라 그냥 밀어 넣어주면 되고 반대편은 호스 클램프로 집어주었습니다. 라디에이터 위쪽으로 벤트호스의 플라스틱 부분을 고정하는 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 고정해 줍니다. 이제 냉각수를 조금 보충하고 아까 히터호스 쪽에 누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졸졸 흐르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게 자가 정비를 하다 보면 생기는 생각지 못한 변수들입니다. 혹시 히터호스의 고무 오링이 너무 눌려서 그런가 싶다가도 조립된 걸 보면 뭔가 느슨한 느낌입니다. 이후에 부품을 다시 가져와서 장착해 보니 새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부품으로 다시 원복할 수도 없고 신품으로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자가정비소였으면 견인을 해야 했을 상황일 수도 있죠. 이때 머릿속에 N50이나 N54 등 엔진 상부 호스는 무조건 정품을 써라 라고 했던 정비사님들의 말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집에서 버니어 캘리퍼를 가지고 와서 연결 부분 직경을 재보았더니 0.5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품이 직경이 더 작아서 오링이 눌린 상태라면 누수가 생길 수 있겠죠. 다시 FCPU로 상품 리뷰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비슷한 리뷰들이 그제야 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일단 정품이든 다른 브랜드든 호스를 다시 구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구매한 사이트에 클레임을 걸어봅니다. 연결 부분의 직경 차이는 상품 분량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임이 인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신품 오링을 구매하여 장착해보는 겁니다. BMW 냉각계통 오링은 EPDM 계열로 다행히 소매로 판매하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경은 신품 연결 부분 직경이 22mm 정도였으니 이거보다는 작아야 했고, 두께는 정품보다 약간 두꺼운 제품을 최대한 찾아보고 4가지 정도 후보군을 구매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작업하러 가지고 온 제품은 2가지로, 왼쪽 게 조금 더 두꺼워 보이죠? 오링의 두께는 두꺼운 게 4mm, 얇은 게 3.5mm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상부호스 연결 부분에는 잘 맞고 구품 오링을 꺼내어 각각 비교해 봅니다. (4mm) 제품이 훨씬 두꺼운 게 느껴집니다. (4mm) 제품부터 시도해 봅니다. 고무라서 쉽게 눌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5mm 두께 제품으로 변경해서 다시 시도해 봅니다. 픽툴같이 날카로운 공구를 사용할 때는 호스에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3.5mm) 오링으로는 잘 조립이 됩니다. 약간 만족할 만큼 탄탄하게 조립되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냉각수를 보충하고 나서도 누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흘린 냉각수를 잘 닦고 보조 탱크는 가득 채워주고 분해해 놓았던 에어필터 박스 등을 재조립해 줍니다. 이때 시동을 마지막으로 걸어준 지 시간이 좀 돼서 일단 시동을 먼저 걸고 배터리를 조금 충전시킨 후 블리딩을 진행하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작업한 지 이제 1달 정도 되었는데 아직 누수 없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히터호스 쪽은 아무래도 오링이 눌리기 시작하면 다시 누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다가 교체해야 되면 상부호스도 정품으로 바꾸고 히터호스도 교환해줘야겠습니다. 끝으로 부품 상부호스와 벤트호스 상태를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